어이 쭉방군인, 이 뜨거운 밤 오빠가 야무지게 놀아줄게.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외곽. 밤 9시 도시의 열기를 뒤로 한 채 달리는 만원버스 안은 퇴근길 인파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버스 내부를 비추며 승객들의 지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퇴근길의 피로감과 집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열망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죠. 창밖으로는 점점 드문드문해지는 상가들과 주택가가 보였고 버스가 외곽으로 향할수록 풍경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군복 위에 코트를 걸친 최하사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버스 천장에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었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군화는 버스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지만 때때로 급정거나 급출발에 몸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눈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과 사무 업무로 그녀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목덜미에는 땀 자국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주 시계로 향했고 그 눈빛에서는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묵직한 체구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그 남자는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작은 눈에서는 위험한 빛이 번뜩였죠. 그의 목덜미에는 희미한 문신이 보였고 손가락에는 투박한 반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친 세상을 살아오는 적이 역력했고 그의 주변으로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버스의 흔들림을 핑계로 최하사에게 몸을 기댔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불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몸을 최하사에게 밀착시켰고 손을 그녀의 엉덩이에 슬쩍 대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라인이 죽여주네. 군인인가? 여자 군인이 늘었다더니. 두목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집요하게 최하사의 몸을 더듬었고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최하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움찔했지만 군인다운 단호함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손, 치우세요. 짧고 명확한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평소라면 더 강하게 대응했겠지만 좁은 버스 안에서의 상황과 민간인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손잡이를 더욱 꽉 쥐었고 턱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조폭 두목은 오히려 더 심하게 그녀의 몸을 만지며 비웃었습니다. 왜? 같이 놀자는 건데 젊은 아가씨가 왜 이렇게 까칠해? 그의 손은 이제 최하사의 허리를 감싸려 했고 그의 얼굴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그의 숨결이 최하사의 얼굴에 닿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최하사의 동기, 남군은 잠에서 깨어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일병인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뒤를 돌아보았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만 조폭의 거대한 덩치와 위협적인 분위기에 주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서려 있었고 손은 좌석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용기와 두려움이 충돌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남자 군인으로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민간인과의 충돌이 가져올 결과를 걱정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눈빛은 계속해서 최하사와 조폭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렸고 창밖으로는 점점 더 외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가로등도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고 대부분의 구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승객들의 시선은 모두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했고 어떤 이들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최하사의 공경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고립감이 교차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한 여성으로서의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엄습했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지만 버스가 멈추기 전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최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군사훈련을 받았다 해도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생소했고 더구나 버스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녀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천장의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유일한 안정감을 주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듯 주변을 살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의 시선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그녀의 몸이 흔들렸고 조폭 두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허리를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몸을 통제하려는 듯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까칠하기는 이쁜 아가씨가 왜 이래? 그의 말에는 경멸과 욕망이 섞여 있었고 그의 소나기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최하사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두목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그녀의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고 오히려 더 비참한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였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계속 달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외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버스 안의 불빛이 간헐적으로 승객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모두의 눈에는 불안과 회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좁은 버스 안에서의 이 사건은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묵적인 동요와도 같았고 그 침묵 속에서 최하사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이때 두목의 옆에 있던 부하가 상황에 끼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마른 체구의 그는 두목보다 더 교활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아가씨, 뭘 그렇게 까칠해? 잠깐 놀다 가자는 거야. 오늘은 운이 나빴다 생각해. 그의 말과 함께 그는 슬쩍 최하사의 머리채를 당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고 그는 그녀의 머리를 살짝 뒤로 젖혔습니다. 그 순간 최하사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고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잡힌 상태에서 그녀의 선택지는 더욱 제한적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그녀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남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동기를 돕기로 결심한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용기가 번졌고 그의 자세는 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조폭의 부하가 주머니에서 칼을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은빛 칼날이 버스 내부의 불빛에 반사되어 순간적으로 번쩍였고 그 광경은 남군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의 반짝임에 남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다시 좌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무력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 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눈에는 자책감이 번졌고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최하사에게 향했고 그는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고 어떤 이들은 핸드폰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고 한 중년 여성은 가방을 꽉 끌어안은 채 자리를 더 움츠렸습니다. 젊은 커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그들의 눈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고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최하사는 그 순간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음에도 그녀는 지금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목의 손이 더욱 대담해졌고 최하사의 얼굴은 치욕으로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군인의 자존심으로 참아내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모든 여군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더욱 강인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깊은 공포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없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접근하면서 잠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류장 불빛이 버스 안으로 스며들었고, 최하사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새로운 승객이 탄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렸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등장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아무도 타지 않는다면 다음 정류장까지의 시간은 더욱 견디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버스 앞문을 응시했고, 그녀의 심장은 버스가 정류장에 다가갈수록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버스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는 버스 안에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나마 환기시켰고, 승객들은 무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하사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렸고, 그녀는 간절히 누군가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버스에 올라탔고, 그녀의 등장과 함께 버스 안의 공기가 일순간 변했습니다. 여인이 버스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렸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무언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승객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감과 위엄이 담긴 걸음걸이였습니다. 몸에 딱 붙는 검정 셔츠에 가죽 스커트,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은 그녀는 평범한 승객이라기보다는 패션 화보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의상은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존재감은 즉시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모 이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자세와 걸음걸이에서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맑고 깨끗했으며, 그녀의 입술은 자연스러운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선은 날카로우면서도 여성스러웠고, 그녀의 턱선은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 한 발 버스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승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모였고, 버스 안은 기이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버스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운명의 시계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박서진, 여군 최초의 투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10년간의 헌신적인 군 생활과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의 뛰어난 지휘력으로 그녀는 여군 역사상 최초로 투스타 사단장의 자리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녀의 모습은 섹시함과 위엄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버스 안의 공기를 지배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형성된 듯 아무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승객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물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존경과 경외심에 가까웠고, 그녀의 존재는 버스 안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서진은 천천히 버스 안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레이더처럼 버스 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훑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떠한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승객들의 표정과 자세, 그들 간의 미묘한 긴장감을 모두 읽어냈고, 그녀는 즉시 버스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시선이 최하사와 조폭 두목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한 듯했고,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가 섞인 눈빛이었고, 그 순간 버스 안의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박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였고, 그녀의 자세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쪽으로 다가갔고 버스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결연했고 그녀가 다가갈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폭 두목은 여전히 최하사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최하사의 몸을 더듬고 있었고 그의 부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승객의 등장에 주목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기로 한 듯했습니다. 박서진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조폭 두목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듯 더욱 흥분한 표정이었고 그의 시선은 박서진의 몸을 훑으며 불쾌한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부하도 비슷한 표정으로 박서진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 다 그녀를 그저 또 다른 먹잇감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단지 아름다운 여성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에서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느껴졌고 그녀의 손은 느긋하게 내려져 있었지만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감돌았고 모두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남군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번졌고 최하사의 얼굴에는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모두에게 전해졌고 그 중심에는 박서진이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조폭 두목과 최하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레이저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웠으며 그 시선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황 판단이 끝났다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조폭 두목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고 그의 눈에 서린 불순한 의도를 즉시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하사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정보는 박서진의 머릿속에서 즉시 처리되었고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조폭 두목의 손목을 단숨에 붙잡아 비틀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낚아채듯 그녀의 손은 번개처럼 두목의 손목을 붙잡았고 그 순간 그의 손은 최하사의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박서진의 손가락은 두목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누르고 있었고 그 압력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두목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그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붙잡혔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더구나 한 여성에게 이렇게 제압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거나 당장. 두목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고 그는 자신의 손을 빼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다른 손으로 박서진을 밀치려 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균형은 완벽했고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는 마치 강철 같았고 그녀의 힘은 두목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강한 힘으로 두목의 손목을 꺾었고 그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을 굽혔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박서진은 조폭 두목을 순식간에 좌석에 내리찍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목의 손목을 비틀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그를 좌석에 고정시켰습니다. 그의 커다란 몸이 좌석에 처박히는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고 승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목은 좌석에 앉은 채 고통으로 신음했고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실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여성이 보통의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고 그의 오만함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는 순간 박서진은 이미 그의 팔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두목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칼을 꺼내려는 미세한 움직임을 그녀는 즉시 감지했고 그에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번개처럼 빠르게 부하의 팔꿈치를 붙잡았고 그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날카로운 동작으로 그의 팔꿈치를 꺾었고 부하의 비명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비명은 고통스럽고 날카로웠으며 그 소리에 승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모두의 시선이 그것에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무기는 사라졌고 그들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그 순간 앞좌석에 앉아있던 남군이 용기를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단장님이십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버스 안의 정적 속에서 그 말은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단장, 여군 사단장, 놀란 목소리들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고 모두의 시선이 박서진을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패션 모델이 아니라 군의 고위 장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놀라운 실력과 위엄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폭 두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고 그는 자신이 어떤 상대를 만났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그 단어는 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작아진 듯한 느낌이었고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하 역시 칼을 떨어뜨렸고 그의 손은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공포가 서렸고 그는 이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객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희망과 안도감이 깃들었고 모두가 박서진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일정했고 그녀의 자세는 완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녀는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하사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최하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오랜 굴욕과 공포 끝에 찾아온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서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빛만이 그 감정을 전달할 뿐이었고 박서진은 그것을 이해한 듯했습니다. 버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도로와 간헐적인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버스는 계속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포와 무력감 대신 정의가 승리한 듯한 기분 좋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흥분이 섞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박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이 특별한 밤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폭 두목의 입가에 의외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랍게도 고통에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에 기이한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었죠. 그의 눈빛이 변했고 그의 자세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의 몸은 다시 긴장을 풀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비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누군진 몰라도 우리 형님 오면 끝난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고 그 말에 버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교활한 승리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이 곧 뒤집힐 것을 알고 있는 듯했고 그의 자신감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하도 고통을 참으며 비슷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꿈치의 통증에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에는 같은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목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의 교감이 오갔습니다. 마치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표정 변화는 순식간에 버스 안의 분위기를 다시 긴장시켰고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도했던 그들의 얼굴에 다시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모두가 두목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박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고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님.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의문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을 예감한 듯했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정보가 처리되고 있었고 그녀는 즉시 새로운 변수를 계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버스 창밖으로 향했고 그녀는 무언가를 예상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녀는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하사와 남군의 얼굴에도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승객들은 다시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도했던 그들의 얼굴에 다시 긴장감이 서렸고 모두가 두목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버스가 다시 정류장에 멈추었습니다. 버스의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마찰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완전히 정지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운명적인 느낌을 주었고 모두의 시선이 버스 앞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의 불빛이 버스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조폭 두목보다 더 크고 강인한 체구를 가졌으며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코는 한 번 부러진 흔적이 있었고 그의 왼쪽 눈 위에는 길게 패인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돌로 조각된 듯 단단해 보였고 그의 눈빛에서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여러 개의 투박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버스에 오르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가 내뿜는 위험한 기운에 승객들은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조폭의 형이자 지역 조직의 중간 보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버스 안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쓰러진 두목과 부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고 그의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곧 박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하는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맹수의 대치와도 같았고 그 긴장감은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누굴 때려? 오늘 그냥 못 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고 그 말에 버스 안의 승객들이 움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위협이 섞여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의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몇몇은 더 깊숙이 좌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밖을 응시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이 더 심각해졌음을 직감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의 자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힐을 벗어 손에 쥐었고 그 모습은 기이하게도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힐의 뾰족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무기를 준비하는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도전을 받아들이는 미소였고 그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너희 조직 오늘부로 끝이야.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발이었고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태도에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기는 듯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전투의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조폭의 형은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박서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잠시 주춤했고 그의 눈빛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는 의문이 서렸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가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조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고 그는 이 여성이 그것을 무시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자세가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박서진의 발이 그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그의 손목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금속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가 그것이 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빛 칼날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고 그 광경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폭의 형은 잠시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통증을 참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버스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고 버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고 모두의 시선은 박서진과 조폭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조폭의 형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박서진을 노려보았고 두목과 부하도 천천히 일어나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자세는 공격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3명의 조폭과 1명의 여군 사단장. 세력의 불균형은 명백해 보였지만 박서진의 자신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더 강한 결의가 서렸고 그녀의 자세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했고 그들은 이 대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군도 용기를 내어 박서진의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더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극복하고 마침내 옳은 일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의 자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최하사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번졌고 그녀도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조폭의 형이 갑자기 나가자라고 외치더니 두목과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고 버스 안에는 잠시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명령이었고 두목과 부하들은 즉시 그것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버스에서 뛰어내려 근처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빠르게 멀어졌고 버스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도망치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유인 작전 같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계획된 듯한 면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이행처럼 보였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지만 박서진의 표정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깃들었고 그녀는 즉시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판단한 듯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버스 창밖으로 향했고 그녀는 골목의 어둠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녀는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진은 주저없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녀는 힐을 다시 신고 버스에서 내려 골목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고 결연했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골목을 향해 달렸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위험을 알면서도 기꺼이 맞서는 전사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츠가 아스팔트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녀의 실루엣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남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방관자로 남고 싶지 않다는 결의가 더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박서진의 뒤를 따랐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최하사도 그들을 따르려 했지만 박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그녀에게 버스에 남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에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고, 최하사는 그것을 이해한 듯 버스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렸지만 그녀는 박서진의 판단을 신뢰했고,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골목 입구를 향했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골목은 마치 함정처럼 느껴졌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골목 안에는 이미 조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듯했고, 그들의 자세는 공격을 준비하는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형과 두목은 칼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칼날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부하들은 쇠파이프를 쥐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고,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서진과 남군을 완전히 포위했고,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 좁은 골목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수적 우세와 무기, 그리고 익숙한 환경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들은 이 함정으로 박서진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보여주마. 우리가 누군지 조폭의 형이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자신감이 섞여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잔인한 의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공격 자세를 취했고, 그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두목과 부하들도 비슷한 자세를 취했고,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포위한 늑대 무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기대감이 서렸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복수심이 번득였습니다. 남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졌고,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기도 없이 이 상황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고, 그의 다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상황을 끝까지 견뎌야 했고, 그 생각에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두려움의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그녀는 주변 상황을 재빠르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근육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유연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전투의 흥분이 느껴졌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고, 그녀가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조폭의 형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위협적이었고, 그의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리가 가득했고, 그의 눈빛에서는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움직였고, 형의 공격을 쉽게 피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칼을 쳐내며 형의 손목을 잡았고, 동시에 남군을 자신의 뒤로 밀어 보호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형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군인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박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곧바로 그의 급소를 무릎으로 강하게 찍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형의 사타구니를 강타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형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광경에 두목과 부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이렇게 쉽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자신감이 급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고 그들의 손에 쥔 무기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공격 자세를 유지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복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군도 용기를 내어 행동했습니다. 그는 박서진의 행동에서 용기를 얻었고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든 부하 하나를 향해 달려들었고 군사훈련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부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남군은 몸을 낮춰 그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는 곧바로 강한 주먹으로 부하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하의 턱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부하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부하는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하의 쇠파이프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고 그는 정신을 잃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군의 얼굴에 자신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일병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용기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박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빛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박서진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동작이 남군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음 적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의 자세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투의 열기가 번졌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전사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움직임에 따라 흩날렸고 그녀의 자세는 완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목을 향해 돌진했고 그의 공격을 쉽게 피한 후 강한 발차기로 그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그녀의 발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이어서 그녀의 발이 두목의 턱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충격에 두목의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가 없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패배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으로 신음했고 그의 손은 자신의 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피와 부러진 이빨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것은 그의 패배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은 부하가 쇠파이프를 들고 박서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몸을 날렵하게 돌려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부하의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울렸고 그 무기가 빗나가면서 부하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비틀거렸고 그 순간 박서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어 쇠파이프를 빼앗았고 그대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부하의 복부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부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구부러지며 숨을 헐떡였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부하는 숨이 막힌 듯 바닥에 쓰러졌고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운 채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고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듯했고 그의 눈에는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쓰러진 두목을 다시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거칠게 일으켜 벽에 처박았고 그의 목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압박하는 순간 두목의 눈이 커졌고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박서진의 소나기는 철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너무 강하게 누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압박했습니다. 군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으며 그 말에 두목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고 그의 눈에는 오직 살려달라는 간청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위협적인 조폭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에 떠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박서진은 그를 바닥에 던졌고 그는 쓰러진 채 더 이상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은 곧바로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강하고 단호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형은 아직도 고통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박서진은 그를 바닥에 내리쳤고 그의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충격에 형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머리 뒤로 피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웅크렸고 그의 눈에는 완전한 패배감이 서렸습니다. 너희들 조직 이름, 여기서 끝이다. 군인을 건드린 죗값,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디뎌.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느껴졌고 그것은 조폭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공포와 체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한 조직의 중간 보스가 아니라 그저 바닥에 쓰러진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고 그의 입술은 공포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살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항복의 표정이 서렸습니다. 한때 강하고 위협적이었던 그는 이제 박서진 앞에서 한낱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의 눈에는 살려달라는 간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승리의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냉정한 결의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군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통화해. 너네 헌병대 출동시켜.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적이었고 남군은 즉시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헌병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위치와 상황을 전달했고 헌병대의 빠른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이 묻어났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만족감에 어깨를 펴고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박서진은 쓰러진 조폭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골목의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마치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최하사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하며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보여준 행동이 모든 여군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남군은 박서진의 옆에 서서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고 그는 오늘의 경험이 자신의 군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전의 자신과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앞에서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는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서진에게 향했고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처럼 강인하고 용기 있는 군인이 되고 싶었고 그 결심이 그의 얼굴에 단단한 결의로 나타났습니다. 골목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둠을 가르며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그것은 정의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 입구에서 번쩍이기 시작했고 그 빛은 어둠을 밝히며 골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박서진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조폭들을 단단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고 그녀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조폭들을 단단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도망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그녀는 완벽한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입구에 군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고 그 빛은 골목 안을 마치 나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헌병차의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차량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차량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군화가 아스팔트 위를 밟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복을 갖춰 입은 헌병들이 신속하게 골목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그들은 마치 수백 번이나 훈련한 듯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엄중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골목의 모든 출구를 봉쇄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들의 자세에서 느껴졌습니다.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고 그들의 눈에는 체념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망갈 곳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완전한 패배감이 서렸습니다. 헌병대장이 박서진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제복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자세는 군인다운 정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충성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단장님,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 있었으며 그의 말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서는 경외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전설적인 여군 사단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그녀를 직접 마주하게 되어 영광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쓰러진 조폭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명령이 담겨 있었고 헌병대장은 즉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헌병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헌병들은 즉시 조폭 형제와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정의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헌병들의 손길은 단호했고 그들은 조폭들을 전혀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폭들을 차량 쪽으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조폭들은 비틀거리며 신음했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모든 오만함과 위협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친 조폭이 아니라 그저 범죄자에 불과했고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추가로 무기 소지와 폭행 혐의도 있을 겁니다. 헌병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고 그는 단지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는 조폭들을 향한 경멸이 느껴졌고 그것은 그가 이들의 행동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조폭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은 그 시선 앞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일 뿐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서렸습니다. 헌병들은 조폭들을 차량으로 끌고 갔고 그들은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량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엔진이 시동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다시 번쩍이기 시작했고 차량은 서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몽이 끝나고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박서진은 힐을 다시 신고 자신의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옷깃을 매만지고 스커트의 주름을 정리하는 모습은 기이하게도 우아했으며 그것은 마치 그녀가 방금 전투가 아닌 댄스 파티에 다녀온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꼈고 그녀의 어깨에서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남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 동작에 자신감을 얻은 듯 어깨를 펴고 경례했습니다. 수고했다. 일병 박서진의 말에 남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고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낸 것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고 그의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일병이 아니라 용기 있는 군인이었고 그 변화는 그의 얼굴과 자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승리한 전사들처럼 당당하게 걸었고 그들의 주변으로는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정류장에 서 있었고 승객들은 모두 창문에 매달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사건의 결말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의 시선은 박서진과 남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서진과 남군이 버스에 오르자 버스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곧 한 승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승객들이 그에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고 그것은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서진은 힐을 다시 신고 버스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그녀의 주변으로는 묘한 카리스마가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임무를 완수했고 그녀의 내면에는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한 일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의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만족감이 깃들었고 그녀의 자세에서는 내면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최하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자세에서는 박서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경험이 자신의 군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군인이 되겠다는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박서진을 롤모델로 삼고 싶었고 그녀처럼 강인한 여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렸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박서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최하사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젊은 여군이었고 그녀도 유사한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녀는 최하사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웃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군인은 어디서든 군인이야. 너희가 만든 이 바닥이 오늘부로 청소된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승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심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이 여군 사단장의 강인함과 의지에 감동했고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믿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며 버스 안이 박수와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버스 전체가 열광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을 축하하는 소리였고 용기와 정의를 위한 찬사였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감동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특별한 밤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서진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모든 여군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 생각에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버스는 천천히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 빛들은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별들처럼 빛났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공포와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들의 대화에서는 방금 전의 사건에 대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것은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의 사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었고 박서진의 이름은 용기와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군 최초의 투스타 사단장일 뿐 아니라 진정한 전사였고 정의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그것은 모든 군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정의감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그 사실을 모두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깃들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정의를 위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의 전설은 더욱 빛날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면서 그 안에는 한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박서진, 여군 최초의 투스타 사단장이자 오늘 밤의 정의의 화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자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존재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한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녀의 전설의 한 장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수평선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지금 어디쯤인가요? 우린 모두 같은 수평선 위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평선에서 만나요.